자, 이제 제18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공인중개사 협회하면, 협회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전문 직종이 모인 단체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협회하면 변호사가 모인 단체고, 의사협회 하면 의사협회가 모인 단체인데,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하면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다. 자,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가 모인 단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협회에 있어서 지금 협회는 어떻게 설립되고 그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보죠. 자, 협회 설립 목적은 일단은 자, 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과 품위유지. 여러분들 저 교재 16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자, 자질 향상과 품위유지. 그다음에 또 중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운영을 하는 뭐를 효율적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강제 설립주의가 아니고요. 임의 설립주의예요. 자, 이제 목적은 자,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와 그다음에 또 자, 중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운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했던 거 보고, 근데 할 수 있다, 임의 설립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의 성격을 보죠. 자, 협회 성격은 160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나오는데, 자, 일단은 협회의 성격을 보면, 성격은 일단 비영리, 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이다. 자, 그래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또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자, 사단법인 규정을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인가주의입니다. 인가주의다. 자, 허가주의가 아닌 인가주의다. 인가는 기속적 성격을 띱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를 내줘야 되는, 허가는 재량적 성격을 띠고요. 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설립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다? 이미 설립주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설립할 수 있다. 이미 설립주의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입도 자유예요. 그래서 이미 가입주의.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특히 허가가 아닌 인가주의라는 거와 비영리 사단법이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협회는 어떻게 설립하느냐, 설립 절차를 보겠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161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협회 설립 절차.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자, 발기인이 있어야지만 되죠. 자, 발기는 몇 명 이상이냐면 300명 이상. 자, 협회는 하나의 법인이에요. 법인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발기인이죠. 얘는 300명 이상이 모여한다. 자, 이게 발기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명, 그 다음에 날인을 해요.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창립총회로 보냅니다. 자, 창립총회로 보내는데,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 해야 되냐면 600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된다. 자, 60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이때 600명 이상에서 자,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한이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역시와 도에서는 얼마? 20명 이상 해가지고 몇 명 있어야 된다? 600명 이상이 돼줘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그럼 창립총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창립총회에서는 일단 정관을, 자, 정관 어디서 만들었어요? 발기인이 만들었죠? 이 발기인에 대해서 정관을 어떻게 한다? 이건 이제 의결을 하게 되죠. 여기서는 정관을 어떻게 한다? 의결을 하게 된다. 자, 정관을 의결해서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한다. 의결해가지고 이제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죠. 설립 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인가가 납니다. 자, 인가가 난다면 이때는 이제 설립 요건은 이제 다 갖춘 거예요. 설립 요건은 다 갖췄는데, 그런데 협회는요, 일단 법인이죠. 법인은 뭐가 돼야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하죠. 그래서 인가가 난 다음에, 이건 이제 하나의 설립 요건이고, 성립 요건은 어디다가, 자, 주된 사무소에 모함으로써,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자, 주된 사무소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협회가 성립되게 된다. 자, 주된 사무소는 지금은 아무 곳에서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여기에 발기인 숫자 300명 이상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창립총회 숫자 이거 600명 이상이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특히 저 여기서 창립총회 부분에서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는 20명 이상, 요거는 발기인에 들어가면 틀립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을 둘 수 있는데요. 자, 조직은 뭐다? 지부와 그 다음에 지회입니다. 자, 조직은 지부와 그 다음에 지회인데, 지부지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 지부는 어디다가?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어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다만 자, 여기서 지부를 시도에 설치하는데, 시도의 지부를 설치한 때 이때 누구에게 신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되고요. 자, 지회를 설치한 때 누구에게? 이거는 시군구, 즉 등록관청에 뭐하라?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부제를 둘 수 있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둬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 설치한 때, 여기 설치하고자 할 때 이러면 이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한 때는 뭐예요? 하고 나서죠. 그런데 할 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기 전이죠. 그거 요 두 개의 차이. 그럼 설치한 때 며칠 이내 신고한다. 날짜 들어가면 틀려요. 설치한 때 그냥 신고해야 된답니다. 자, 요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날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설치한 때 그냥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부는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지회는 등록관청 신고하죠. 지부를 등록관청, 지회는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관은요, 최고 의결기관이 지금 현재 총회입니다. 협회 총회. 근데 총회에 있어서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인 총회 규정을 준용하고요. 다만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요. 자, 총회 의결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한다?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162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협회 업무가 나오죠. 협회 업무에는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로 나눠지는데, 자, 고유 업무는 어떻게 돼요? 고유 업무는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굳이 달달달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살짝 한번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라든가 중개제도 개선, 연구 개선하는 업무, 그 다음에 지도교육 연수하는 업무, 유연장 제정 및 실천하는 업무, 그 다음에 또 정보 제공하는 업무. 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로서 뭘 하냐면 협회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요. 자, 공제사업인데 공제사업은 조금 이따가 별도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협회 고유 업무이고, 그 다음에 수탁 업무를 보죠. 자, 수탁 업무는 받아서 하는 업무죠. 자, 그럼 업무와 관련된 위탁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업무 위탁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의 전원 바에 따라서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의 전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163페이지 맨 꼭대기 있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업무를 갖다 위탁하는데 특히 두 가지 업무 위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업무와 그 다음 또 하나는 시험 업무, 두 가지죠. 자, 교육 업무를 위탁하는데 교육은 뭐뭐 있었어요? 교육은 자, 실무교육과 그 다음에 또 직무교육과 연수교육, 이거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자, 부동산 관련하게 개설된 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그 다음에 협회, 그리고 공기업 또는 준정기관에다가 자, 이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협회도 거기 위탁하는 부분에 하나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위탁한 때 어떻게 한다? 시도지사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때 고시합니다. 하고자 할 때가 아니고 위탁한 때 고시한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업무 관련된 부분, 시험 업무는 일단 공기업 준정비기관이나 아니면 협회에다가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은 준정비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죠. 이거는 앞부분에서 한번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보에 고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협회에서 지금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교육 업무와 그 다음에 또 시험 시행 업무
두 가지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3페이지에 고유 업무로서 나타나는 바로 공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와 관련된 부분. 이 공제는 하나의 협회에 있어서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공제는 하나의 또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래서 공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공제사업은 일단은 비영리사업이다. 자, 공제는 하나의 비영리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회원의 상호 부조를 어떻게 한다?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공제는 비영리사업이고 회원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해요. 자,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뭐 때문에 하는 거다? 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제사업은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돈 끌어마야죠. 기금 조성하는 거. 기금을 조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돈 끌어맞다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또 줘야죠. 자, 그래서 공제금을 뭐 한다?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공제사업은 사업이라 그러는데요. 비영리죠. 근데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공제 규정에서는 부대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규정에서 정하는 부대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자, 공제사업의 범위예요. 그래서 기금 조성했다가 공제금 지급하고 공제 규정에서 정하는 부대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자,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누구의 승인받는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받는다? 국장의 승인. 그리고 공제 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때 공제 규정에서 들어갈 내용들, 여러분들이 공제 규정에 들어갈 내용들을 지금 164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공제 규정은 공제 사업의 범위라든가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좀 적립 이런 게 대해서 지금 공제 규정에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다면 공제계약 내용 같은 경우는 공제금, 공제료, 공제책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때 공제료는 자, 여러분들 공제료는 하는 부분, 자, 디귿 부분에 A 부분에 있죠. 그 공제료는 하는 부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한다. 공제사고 발생률, 예를 들어서 어떤 개업공개사는 사고, 무사고, 10년 무사고입니다. 어떤 개업공개사는 1년마다 한 번씩 사고 칩니다. 그럼 둘에게 공제료를 같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고 많이 치는 사람한테는 적게, 많이, 사고 안 치는 사람들은 적게 이렇게 받는 거죠. 이게 바로 공제사고 발생률이에요. 그리고 공제는 보증보험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보증보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회계기준 있죠. 자, 회계기준은 이 회계기준인데 이 회계기준은요. 지금 회계는 그 협회 다른 회계와 분리해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회계기준은 복지기금과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기금으로 나눠지게 된다. 회계기준은 복지기금과 손해배상기금으로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라 그랬습니다. 자,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 책임준비금은 여러분들 이제 이 책임준비의 성격이 뭐냐면 어느 해에 공제사고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을 계속 지급하다 보니까 공제금이 바닥날 수도 있죠. 그 바닥날 때를 대비해서 축적해 놓는 돈이 뭐다? 바로 책임준비금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책임준비금은 뭐에 자, 밑줄 쳐놓으세요. 교재에다가 뭐에다가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 지급액이 아닙니다.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 염지 조심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책임준비금은요. 함부로, 그러니까 적립해 놓는 거니까 함부로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이제 운영실적을 말아 공시를 해야 된다. 자, 운영실적 공시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공시해줘야지만 된다. 자, 그럼 운영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요. 이거는 몇 월 이내? 3월 이내. 자,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3월 이내 운영실적을 공시하라고 하는데, 자, 어디다가 공시해야 되냐면, 이거는 일간 신문 또는 협회부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간신문 및 협회부 하면 틀립니다.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부 공시하면 돼요.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는 몇 월 이내? 3월 이내. 자, 일간신문 및 하면 틀리다는 거. 이거 및 하면 틀리다는 거. 조심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틀리다. 자,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실적 공시는 이거는 누구에게 하냐면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를 하죠. 자, 우리 협회 공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을 공제계약자 알리는 거죠. 자, 이런 운영실적 공시와 관련해서 위반하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제 협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500만 원 과태료 중에서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제 처음에 운영실적 공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운영실적 공시는 어떻게 된다? 공시를 위반하면, 운영실적 공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의 과태료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구분을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공시사항들 있죠? 뭐 결산서인 요약대체제표, 손해계산서, 감사보고서, 이놈들 교재 16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거죠.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 지급액, 책임준비 적립액, 이런 것들을 공시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또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공제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운영위원회, 공제사업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는, 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요. 자, 공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집행을 뭐하기 위해서?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공제에 대해서 뭐하고?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뭐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어디에다가? 자, 협회에다가, 공인 중에서 협회에다가 둔다 그랬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 이거는 꼭대기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어떻게 한다? 협회에 둔다 그랬습니다. 자, 공제사업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자,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아닌 협회고요. 둘 수 있다가 아닌 둔답니다. 야, 요거 두 가지는 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문구들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아닌 협회고 둘 수 있다가 아닌 둔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뭐 때문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 운영위원회의 구성은요. 자, 운영위원회 구성은 일단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리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 지금 심의사항 있죠? 심의사항은,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이라든가 예산 결산에 관한 거. 자, 여러분들이 1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거죠. 차입금에 관한 거, 주요 예상 집행에 관한 거, 자, 공제약관, 공제금, 공제가격, 공제료, 그 요율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에 심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성을 보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별을 고려해야 정해야 되는데 일단 19명 이내 위원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서 지명하는 사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한 사람이 요 위원회 들어가고요. 위원회 들어가고 그다음에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자,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요. 자, 특히 요 두 가지 협회 회장과 협회의 그 이사회가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회장과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임원수 19명 이내 위원이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될 사람들 있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될 사람들 일단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한 사람인데 이거는 전체 위원수의 얼마?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죠. 2년으로 하되 자,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이고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19명 이내 위원으로 선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위원장과 그 다음에 또 부위원장 위원장과 그 다음에 또 뭐 부위원장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19명 이내 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자, 각각 두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뭡니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게 된다. 위원장에서 호선해가지고 서로 불러가지고 뽑는 거죠. 이제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해서 그 다음에 그 의장이 되죠. 자, 그 다음 부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자,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만약에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그 이제 일단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이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운영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는 회의는 과반수 출석,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견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틀렸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이고요. 그 다음에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간사와 서기를 협회 직원 중에서 두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자, 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얘기했던 것을 부수적으로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사검사 조사검사 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와 관련해서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금융감독원장이 조사검사 할 수 있는데 단 금융감독원장이 조사검사를 할 때 이때는 누구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개선명령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개선명령은 이거는 이때 누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냐면 개선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개선명령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현이 불량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개사고 피해자라든가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자, 공제사 이 개선명령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면 자, 공제사고에 대한 피해자와 그 다음에 또 공제가입자가 있죠. 자, 이 공제가입자, 공제사고 피해자와 공제가입자에 대해서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개선명령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개선명령 누가 한다? 자,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그럼 어떤 명령 하느냐? 어떤 명령 하느냐면, 자, 업무
집행방법. 자, 집행방법의 변경. 업무를 집행하는데, 자, 만약에 이런 권익을 해줄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 집행을 바꿔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업무 집행법의 명령이라든가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자, 예탁기관이 있죠. 자, 예금을 예탁했는데 그 예금 예탁기관이 너무 이자가 적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나중에 뭐 변동이 해가지고 적자가 나든가 이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탁기관 바꿔라 라고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장부가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요.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요청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적립금 보유 있습니다. 어떤 적립금 보유냐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산의 손실 처리. 손실 처리할 거는 뭐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어떻게 한다? 손실 처리. 그 다음에 이 법이나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나머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총 6가지에 대한 개선 명령이 있습니다. 지배장, 적자계. 자, 5가지예요. 6가지. 다시 한번 집예장, 적자계. 지배장, 적자계 이 6가지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집행방법, 예탁기관의 변경, 그 다음 장부가격 변경, 그 다음에 또 적립금 보유, 불건전한 자산은 적립금 보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자산의 손실 처리,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외에 개선 명령, 이렇게 6가지가 개선 명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런 개선 명령을 위반했다, 이 개선 명령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원 등에 대한 제재 부분이 있어요. 자, 임원 등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그 다음에 해임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위반에 대한 시정명, 징계, 해임, 그 다음에 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징계, 해임이나 징계라든가 해임, 시정 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요구는 누가 한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시정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냐? 자, 공제 규정에 업무를 위반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이 징계 요구와 요구 사이는 일단 공제 규정에 대한 업무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개선 명령 이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재무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자, 3가지 있죠? 자, 공개제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징계 요구할 수 있는, 시정명할 수 있는 것은 공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또 개선 명령을 응하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또 자, 재무건전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네. 재무건전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3가지 공개제 3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징계해임 시정명령을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러면 위반시 어떻게 된다? 위반시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지금 개선명령 위반도 500만 원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도 마찬가지로 불응시 500만 원 과태료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무건전성을 유지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을 유지를 해줘야지만 된다. 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라. 자, 그러면 일단 재무건전성은 3가지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자 그러는데, 자,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자, 다시 한번 재무건전성을 어떤 걸 유지하라? 자본의 적정, 그 다음에 또 자산의 건전, 그 다음에 또 유동성 확보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이 3가지가 재무건전성 유지에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러면 이런 재무건전성을 지켜야지만 되고요. 재무건전 기준을 일단 준수하라 그러는데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자, 일단 재무건전성 기준에서 자,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예요? 100분의 100
이상을 뭐하라?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지급 여력 비율은 자,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지급 여력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나와있죠?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지급 여력 금액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어떻게 된다? 나눈 금액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 지급 여력 비율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라. 와, 그 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걸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요. 지급 여력 기준 금액을 지급 여력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지급 여력 금액과 지급 여력 기준 금액은 여러분들 교재는 있는데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무건전성 기준 중에서 지급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상채권도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자,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라? 정기적으로 분류하라 그랬죠. 분류를 하라. 그 다음에 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라.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뭐하라? 적립을 하라. 뭐 이런 것까지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요게 이제 재무건전선 유지. 재무건전선에 대해서 유지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뭐 과태료는 아니에요. 다만 해당 임원이 징계나 해임을 요구 당할 수 있고요. 징계나 해임 요구 당하면 당했는데 안 하면 그때 500만 원 과태료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부분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감독이 있네요. 자, 지도 그다음에 감독이 있는데 이 지도감독은 자, 협회 조직이 지부가 있고 주된 사무소가 있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지회가 있죠.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모두 다 누가 지도감독관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관자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모두 누가 지도감독관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관자다. 그러면 지도감독 방법은 이렇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에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계약공개서나 아니면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도감독 부분 있죠? 그거와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협회 사무소에 출입을 해가지고 장부 서류를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출입할 때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랬죠. 이때 증표는 공무원증과 그다음에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지도감독상 명령에 자, 협회가 위반하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지금 공인중개사협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개 나오냐면 4개 나왔어요. 운영실적 공시 위반 500만 원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 위반 500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임원에 대한 징계임 시정명령 있죠? 그거 위반 500만 원 과태료. 그러면 협회 전체에 대한 지도감독 위반 500만 원 과태료. 과태료가 500만 원짜리가 4개가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벌칙 부분에 가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벌칙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